네,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글로벌 ETF 투자 전략입니다. 글로벌 ETF 투자 전략은 박승진 팀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에서 ETF 담당하고 있는 박승진입니다. 오늘 하반기 글로벌 ETF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은 하반기에 대해서는 3분기, 그러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연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조금 뒤로 밀려가 나간 금리 인하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은 사실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 전반적인 지표들의 속도 자체가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이게 금리 인하의 명분을 더해주는 데까지는 이 속도의 이슈들이 계속 좀 지연되는 방향성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들의 배경에는 사실 이 학습 효과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나타난 이 변수에 변형된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과거에 저희가 사용해 왔던 모델들을 계속 좀 어긋나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대 인플레이션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잘 아시고 계신 CPI, 특히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가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 실질 금리 쪽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들, 특히 뭐 사실 작년 연말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금리가 빠르게 하락을 하는 부분들, 리세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배경은 고금리에 의해서 경기가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타났었는데 이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거꾸로는 금리를 빠르게 내려오게 되는 이런 배경으로 또 다시 작용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 수급의 쏠림 현상들이 결과적으로는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가 바뀌는 과정들이 경제 지표의 오히려 방향성을 또 되돌려 놓는 그림들로 연결이 되면서 속도의 지연 이슈로 연결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속도의 이슈로 봐야 되지 방향성의 부분 이슈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고용 지표들 통해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확실히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연착륙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배경을 놓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 구인 공고, 기업들의 구인 인력에 대한 노동 수요 자체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구인 공고와 실업자 비율을 보면은 여전히 1.3배 수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가파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고용 지표가 드라마틱하게 망가지긴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오른쪽 차트를 또 보시면 임금 상승 압력들은 또 이런 과정들을 반영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내려오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팬데믹 이후에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해외에서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들, 경제활동 참가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전반적으로 이 임금 수요들, 임금을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수요들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좀 증명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금리 인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저희가 불확실성 요인들을 같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명분들을 같이 쌓아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신용카드 대출, 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그 가계의 소비 여력들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가계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응을 하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채를 굉장히 크게 쌓아놓는 이런 모습들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 그림들은 최근 들어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인플레이션을 가계의 구매력이 감당하지 못하는 레벨에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과정들이 나타나면서 최근에 유통업체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레스토랑 업체들, 소비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가격 인하 정책들을 하나씩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물가 상승을 계속 안정화시키는 이런 모습들로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연준이 계속 얘기했던 이 데이터 디펜던트 기조하에서 물리적으로 저희가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방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과정들, 이 경로를 물리적으로 저희가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지표가 눈에 보일 때 이게 물가는 내려가겠지만 이 과정에서 동행되는 이 소비 모멘텀부터 실물 경기의 눈높이가 하향되는 과정들에서는 결국은 성장률 전망치가 내려온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기업 실적 추정치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변동성들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른쪽 차트를 또 한번 참고로 보시면 금리와 유가, 이 유가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금리와 유가가 올라왔을 때 경제의 모멘텀들이 약화되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내려오면은 또 반등하는 흐름들이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굉장히 강해지는 상관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도 순서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분위기다,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저희가 펀더멘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의구심을 갖고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실적 추정치의 차별화의 흐름들도 있습니다. 지금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차별화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이게 실적 추정치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들을 이런 차트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의 EPS 추정치,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주들이 끌고 가면서 EPS 추정치들이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들이 높아졌을 때 실적이 다시 밸류에이션 부담을 낮춰주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시키는 그림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오른쪽 연두색 선을 보시면 이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미 작년 하반기에 고점에서 모멘텀들이 꺾여나가는 모습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펀더멘탈이 그렇게 완전히 디테일한 모습들까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는 대형 우량주, 약간 조금 더 저희가 식상한 표현이겠지만은 퀄리티의 컨셉 자체를 아직까지 버릴 때가 아니다. 꾸준히 좀 더 3분기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 모멘텀들이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SPY랑 RSP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S&P 500 동일가중 ETF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산의 모습을 좀 살펴볼 때 SPY랑 같이 좀 비교를 해서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금리 모멘텀이 커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부분들 대형 우량주들, 대형 기술주 중심의 시장이 움직임들이 바뀔 시기는 아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하반기 후반에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다라고 좀 저희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3분기 초반까지 중순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퀄리티 컨셉의 ETF들을 한 번 더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퀄리티 지수들이 변동성이 커질 때 상대 우위의 흐름들을 보여줘 왔던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들은 성장주와 가치주, 이 밸류에이션, 사실 최근에 기술주들이 시장을 끌고 오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도 대형주와 중소형주에서는 상당히 큰 차별화 포인트 들이 여기서도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을 지수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종목을 골라봤는데 보시면은 QGRO, QDF, MOAT 같은 종목들은 미국 상장 ETF들입니다. QGRO 같은 경우는 이 퀄리티 컨셉을 성장주에 대입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성장주들 중에 이익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짠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DF는 배당을 컨셉을 같이 퀄리티랑 조합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배당 주식 종목 중에서 퀄리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종목 선정된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OAT는 KB스타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종목과 약간 유사한 컨셉이긴 합니다. 대표적인 경제적 해자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 내에서 진입장벽을 쌓아놓고 경쟁력을 굉장히 또 독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된 ETF입니다. KB스타 버크셔 포트폴리오 탑10 같은 경우가 국내 상장된 ETF 중에서는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경제적 해자 컨셉을 굉장히 좀 잘 구현해낸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BRK, 그러니까 버크셔 해서웨이의 B 증권을 27.5% 최대 비중을 싣고 나머지 BRK에 가지고 있는 탑10 종목들을 다시 한번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굉장히 BRK의 경제적 해자 컨셉을 강화시킨 테마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MSCI 퀄리티 ETF 같은 경우는 국내 한국 종목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퀄리티 ETF입니다. 삼성전자나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다 편입되어 있는 국내 종목 중심의 퀄리티 ETF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제 에너지 섹터도 저희는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유가에 대해서는 제가 박스권 전망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미국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정책 스탠스와는 역설적으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실적을
사상 최대 규모를 계속 내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물가랑 또 저희가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미국 내에서 셰일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에너지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후에 대선에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물가뿐만 아니라 뭐 공화당 쪽의 우위가 점쳐진다고 하면은 트럼프 쪽에서의 정책 우위도 같이 부과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뒤에서 보시면은 사실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 수급 쪽에서도 우위를 좀 보이는 공백들이 나타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저희가 포인트를 바라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XLE, XOP 미국 상장 종목들이고요. XLE 같은 경우는 에너지 기업들을 가지고 좀 포트폴리오 구성한 종목입니다. 쉐브론이랑 엑스모빌 비중이 굉장히 높은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XOP는 석유, 시추, 탐사 기업들의 테마 ETF고, 코덱스 미국 S&P 500 에너지, 그리고 코세프 미국 원유 에너지 기업, 모두 미국 에너지 기업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성된 ETF인데, 앞에 코덱스 종목 같은 경우는 25개 내외의 종목들로 조금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코세프의 종목은 100개가 넘는 기업들을 가지고 조금 더 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진영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좀 저희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좀 잠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사실 지금 중앙은행들의 수요가 굉장히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 그리고 또 폴란드, 이런 중앙은행들이 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좀 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갈등 관계 안에서 달러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자산을 다각화하는 현상들이 여기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이 보면은 이 대통령 마지막 해, 그러니까 대선이 열리는 해에 재정 지출이 보통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정부 부채가 거의 3달에 한 1조 달러씩 늘어나는 모습으로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기랑 맞물려서 달러화 가치가 약세를 또 전환을 했을 때 금 가격들이 한 번 더 모멘텀을 보여줄 가능성들에 대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물론 에이스 KRX 금현물 ETF 같이 금 가격을 그냥 다이렉트로 추정하는 ETF가 있는 반면에 또 GDX나 하나로 글로벌 금 채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금광 기업들로 ETF를 구성해서 금 가격과 실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식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더 높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같은 경우가 또 이제 저희가 정책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테마 ETF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 올해 상반기 중에 또 미국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컨테이너 선이 다리 교량을 손상시키면서 이 볼티모어 항구가 폐쇄됐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미국의 노후화된 인프라들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트럼프 정부 때부터 사실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는데,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이 정책을 대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정책의 교집합에 있다는 부분들을 같이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이 페이브, 미국 인프라 테마 ETF인 페이브나 코덱스 S&P 글로벌 인프라, 타이거 S&P 글로벌 인프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저희가 뒤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랑 같이 엮어가지고 스토리를 좀 만들어서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국방, 방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들, 지금 이 부분들이 지금 각국 정부의 국방 예산을 늘리는 흐름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에서 이 방산 기업들의 실적도 굉장히 상향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ITA랑 XAL 같은 경우가 미국에 상장된 ETF인데, 이 ITA나 XAL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기업들을 같이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ITA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좀 적용이 되고 있고요. XAR 같은 경우는 동일 가중 방식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XAR이 조금 더 변동성이 커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종목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R이랑 K방산 FM 같은 경우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 같은 국내 방산 기업들로 구성된 국내 방산 ETF, 테마 ETF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ETF도 사실 지금 최근에 ETF 시장에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증가하고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트렌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버드 콜 ETF는 사실 월배당 ETF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같이 병행되고 있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커버드 콜 전략 같은 경우가 사실 지금 차트에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점이 있습니다. 하단이 열리는 대신에 상단은
막혀버리는 이런 구조. 다만 이 배당을 분배금을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콜옵션을 매도 치는 과정에서 매도를 포지션을 갖는 과정에서 프리미엄을 수취해서 이거를 월배당 수익으로 연결을 시키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횡보하는 국면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포지션의 약점을 굉장히 좀 노출시키는 부분들인데 최근에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약점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분배율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종목들 리스트업을 해서 좀 자료에 넣어놨는데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 대체로 보시면은 이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들을 이 지수만큼 100% 치질 않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지수 상승에 추종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이 같이 응용돼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OTM 옵션들 전반적으로 이게 가격 상승에 대해서 조금 더 트래킹, 그러니까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도 같이 나오고 있고 위클리나 뭐 데일리 종목, 데일리 옵션을 매도를 포지션을 잡아서 이 프리미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응용해서 나오는 커버드콜 ETF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도 포트폴리오에 같이 편입을 시켜서 배당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 다음은 이제 바이오 쪽을 말씀드릴 텐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9월 금리 인하의 명분들이 쌓여가는 과정들에서 성장주들이 다시 올라오는 이런 포인트들이 생겼을 때, 물론 이제 AI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계속 가지고 있지만, 테크 쪽 같은 경우는 이 증가율 측면의 모멘텀들은 사실 1분기가 조금 더 높았고, 실적들은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은 맞지만, 증가율의 모멘텀은 상대적으로 넌텍보다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바이오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XBI나 PPH 이런 종목들 미국 상장 ETF 같은 경우는 XBI 같은 경우는 바이오 테크 기업들을 가지고 구성된 ETF입니다. 이 부분은 제약사들을 조금 더 많이 배제하는 포지션들을 가져가면서 테크 쪽에 조금 더 집중한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AI와 바이오가 결합되는 부분들 기업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성장성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편입이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PPH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 기업들입니다. 뒤에 보시는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 탑2 플러스랑 같은 선상에서 비슷한 컨셉으로 좀 보셔도 되고요.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 이 두 가지 종목들이 비중을 좀 높게 가져가는 종목이고 비만 치료제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요가 더 우위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생산량이 오히려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 성장과 같이 동행해서 기업 실적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세 개가 국내 시장에도 상장이 되어 있지만 이 코덱스 글로벌 비만 치료 탑2 플러스가 조금 더 테마, 강소 기업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테마에 집중된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의 우위를 조금 더 보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감안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엑트 바이오 헬스케어 액티브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크고 이 모멘텀에 대한 판단이 좀 계속 가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액티브 ETF를 통해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뭐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한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종목들은 보시면은 AIQ는 AI 쪽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AI 쪽에 포괄적으로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AI 산업을 포괄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AI 테마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MH 같은 경우는 반도체 ETF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나 TSMC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을 포트폴리오 쌓아놓은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 같은 경우는 국내 종목들 중에서 AI 반도체와 관련된 테마 ETF로 구성이 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 같은 경우는 이 빅테크 그 탑 10 종목들을 동일 가중 방식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산업에서 이 테마가 조금 빗나가는 그림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 빅테크의 성장성들, 장기 성장성들을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과를 나눠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거 글로벌 온 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 생성형에서 또 온 디바이스 쪽으로 이
응용이 되고 있는 그림들, 지금 응용이 되고 있는 섹터에 조금 더 디테일해지는 구분 세그먼트가 좀 더 나눠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잘 반영한 ETF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온디바이스의 테마를 조금 더 집중된 형태이기 때문에 같이 또 한 번 더 살펴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테마들을 좀 많이 나눠가지고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 앞분기, 3분기 중반까지는 저희가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을 포트폴리오에 같이 편입을 해가지고 ETF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구성하는 전략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들과 4분기에는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이 분류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 포지션들을 같이 감안해서 시장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